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오늘은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모나리자 같은 눈썹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가 너무 모나리자여서 그래도 오늘은 좀 하얘지는 그런 선크림도 발라봤고 마스카라도 아주 살짝 해봤어요. 너무 쌩얼이면은 진짜 제가 지금 조명도 밝은데 너무 현타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고요. 눈썹은 여러분들은 이런 도구들을 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문가로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쉬운 방법이지 이게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쉽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도구나 제품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제품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제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 처음으로는 이제 눈썹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섀도우를 저는 꼭 쓰고요. 섀도우를 쓴 후에 펜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줘요. 이 이유는 섀도우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내가 어떤 눈썹을 만들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. 펜슬로 정확한 모양을 잡아준 후 요 브로우 펜슬로 컬러나 또 눈썹의 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거친다면 조금은 더 자연스럽고 한 올 한 올 그려진 내 눈썹 같은 눈썹을 완성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려보겠습니다.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 주변에 충분한 파우더를 해줘야 눈썹을 한 올 한 올 이렇게 색연필 그린 듯이 정말 내 눈썹처럼 그려지거든요. 그 이유는 눈썹도 모기 때문에 모공이 있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유분이 잘 돌고 저처럼 눈썹에 모질이 조금 얇으신 분들은 기초까지 여기를 많이 듬뿍 바르신 다음에 이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눈썹을 그렸을 경우에 굉장히 색연필로 슥슥 그린 느낌이 아니라 크레파스처럼 되게 진하게 눈썹 문신을 한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고르게 그려지지 않거든요. 그리고 눈썹이 빨리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그게 여름이나 또 내가 눈썹 주변에 유분이 많다, 눈가나 눈썹 주변에 유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파우더 종류는 세범 파우더나 이런 것도 괜찮고 쓰시는 파우더 다 괜찮은데 눈썹이 사실 이쪽 주변은 좀 밝히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파우더로 하시진 말고 내 피부톤보다 반톤에서 한 톤 정도 조금 더 밝은 파우더를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역방향으로도 넣어주고 정방향으로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눈썹에 파우더를 묻혔을 때 이 보송보송한 느낌, 이쪽 구간 달리 저는 특히 눈썹 모질이 얇기 때문에 이 단계가 꼭 필요해요. 그래서 또 눈썹이 너무 내가 부자연스럽고 진하게 그려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를 해보시면 확실히 괜찮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 텐데요. 눈썹을 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썹 결을 잘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앞쪽은 앞쪽으로, 여기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게, 내려오는 부분은 내려오게. 그래서 내 눈썹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디를 채워주면서 그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미간이 좀 넓은 편이라 눈썹 앞코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포인트 있게 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눈썹 결도 세워주는 걸 좋아하고 눈썹 앞머리도 어느 정도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고요. 저는 일반적이게 여기 중간서부터 많이 비어있는 눈썹입니다. 그래서 이쪽 뒤쪽은 저는 눈썹 정리 안 하잖아요. 이렇게 잔털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눈의 굴곡에 맞춰서 조금 진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
눈썹 모양이 조금 둥글면서 산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정도의 눈썹을 그리는 거를 제 얼굴엔 좋아해요.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미간이 넓기 때문에 조금 여기가 안으로 모여들어야 눈의 쉐입이랑 같이 코선이 살고, 또 눈매가 여기가 많이 넓은 편은 아니라 여기가 너무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기보다는 살짝 무언가 트여줘야 이 눈매랑 같이 이 선이 맞아지고, 여기가 딱 닫혀져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답답해 보이고 이 이목구비 작은 게 더 티가 나는 얼굴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. 섀도우를 처음 할 때 섀도우를 어떻게 바르냐, 당연히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둥근 브러쉬로 눈썹을 그려주고요. 마지막에 정말 포인트 되는 부분만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딱 잡아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둥글고 조금 이렇게 모질이 빳빳한데 좀 통통하게 숱이 많은 아이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고, 앞코를 한 번 더 예쁘게 잡고 뒤쪽은 이렇게 사선 브러쉬로 정확하게 해주는 편입니다. 섀도우 팔레트는 이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VDL 제품입니다. 제가 이거는 한 3년 넘게 쓴 저의 애정템. 이렇게 결을 해줬으면 저같이 좀 미간이 넓으신 분들은, 모질이 얇으신 분들은 앞에서부터, 각진 브러쉬를 쓰지 않는 건 이렇게 해줘야 부드럽게 눈썹이 차거든요. 앞쪽부터 처음엔 연한 컬러로 제일 연한 컬러로 해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풍성해지는 이 느낌이 있어요. 섀도우를 했을 때 이게 막 엄청 그린 듯한 느낌보다는 그래서 앞코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. 이렇게 채워주고, 그 다음에 요 작은 둥근 브러쉬로 같은 컬러, 연한 컬러로 앞에 제가 이제 앞코를 이렇게 조금 내리면서 앞코를 좀 살려줘서 좀 이렇게 미간의 여기를 좀 앞으로 당겨요, 저는. 전 이 앞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산도 산이지만 앞코가 부자연스러우면 되게 여기가 막 네모나다거나 이러면 진짜 안 예뻐요. 그리고 이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빗어줍니다. 너무 진한지 안 진한지 보고 이렇게 앞코를 좀 만들어준 다음에 사선 브러쉬는 좀 진한 컬러를 써요. 진한 컬러로 내가 만들어줄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, 빈 곳을 확실하게, 이렇게 좀 채워주고, 저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 좋아해서 눈썹 수정도 제 눈썹은 잘 안 해요. 모질이 얇기 때문에 안 해도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일단 섀도우로 한번 해놓고요. 한 번 더 빗어줍니다. 계속 수시로 빗어줘야 돼요. 그리고 눈썹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계속 카메라를 쳐다보는 이유는 카메라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울을 보고 먼 거울로 확인하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양쪽 대칭이 맞는지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다음에 펜슬을 써줄 건데요. 펜슬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써요. 제 헤어 컬러와 맞는 컬러 하나랑 에보니 펜슬이라고 정말 회색기, 정말 이 털이랑 비슷한 이런 컬러 두 가지를 쓰는 편이에요. 저는 어두운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랑 이렇게 에보니 두 개로 사용을 합니다. 잘 빗어줬으면 내 헤어 컬러랑 비슷한 이 컬러, 이 펜슬로 앞코부터 이 눈썹 결의 방향에 맞춰서 빈 부분을 맞춰서 그려줘요. 가까이서 봐줄게요. 그려졌나 안 그려졌나 싶을 정도로 하늘하늘 만들어주고
제가 만들고 싶은 라인을 확실하게 그려줘요. 사실 저는 메이크업을 원래 안 하고 눈썹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들여서 그리진 않아요, 평소에. 이렇게 그리면 이쪽 섀도우 한쪽이랑 다르게 쉐입이 조금 더 모양이 또렷하게 잡혔죠. 반대쪽도 하면 대부분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빈 곳 이렇게 조금씩 비어있는 부분이 보여요. 보이시죠? 이런 거는 에보니 펜슬로 정말 내 눈썹 컬러로 빈 곳을 채워줘야 돼요. 이게 평소에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겠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에보니 펜슬로 살살살살 여기를 메꿔주면 정말 강한 빛 안에서도 많이 비어 보이지 않게 내 눈썹이 그려진 게 아니라 고르게 한 톤으로 깔린 듯하게 그려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진을 찍으시는 날에는 에보니 펜슬은 꼭 이렇게 눈썹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로우 카라로 이제 결을 정돈해 줄 건데요. 지금 이게 새 상품이어서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경우도 많고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저는 브로우 컬러를 많이 변경할 필요는 없고 결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 브로우랑 비슷하지만 조금 짙은 색을 갖고 왔거든요. 이 아이로 보실게요. 앞쪽 코를 조금 더 앞으로 잘 세워주고 이쪽은 해서 이 눈썹의 결을 내가 지금 빗어주는 결로 고정을 해주는 역할도 해요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희끗희끗 조금 톤이 다르잖아요, 내 눈썹 톤이.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어주면서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. 이쪽도 보면 이렇게 해주고 저는 꼭 마무리 때 비어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꼭 한 번 더 빗어주고 고정을 해줍니다. 요즘에 이렇게 좀 눈썹결 살리는 게 유행이잖아요. 옛날에는 쇼나 그런 화보성 눈썹으로만 눈썹 결을 세웠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세우는 것 같고 뭐 여러 브랜드에서 투명 마스카라, 브로우, 픽서 느낌으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픽서에만 의존할 수 없게 눈썹이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. 거기에서 꿀팁은 뭐냐면 제가 마스카라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아이롱에 대한 부분인데요. 눈썹을 할 때는 마스카라 할 때는 속눈썹의 모질이 당연히 눈썹보단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롱 아예 태워서 아이롱을 했는데 눈썹은 살에 닿을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열기만 있어도 고정이 잘 돼요. 근데 저같이 눈썹 모질이 얇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만 해도 고정이 잘 되지만 눈썹 모질이 두껍고 빳빳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처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을 그냥 이렇게 달구지 마시고 이렇게 미세한 열을 하신 다음에 앞코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 결을 한 번 더 고정을 해주면 그냥 따뜻한 정도거든요. 그냥 살에 닿아도 전혀 뜨겁지 않은 정도로 하면 훨씬 고정력이 훨씬 2배로 업이 됩니다. 사실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찍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인 풀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찍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꿀팁 정도의 영상을 조금씩 올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 같은 모질이 아니거나 모양이 아닌 다른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물어봐 주세요.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
댓글이나 DM으로 제가 또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